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음양에 대해서, 음양 오행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오늘은 상생과 상극에 대해서 이제 할 거예요. 오줌 싸는 것도 몰랐잖아요. 이거 30분. 오늘 배웠잖아. 우리는 3번 배워서 이 상생과 상극의 개념이라는 것이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상생이라는 것은 서로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간은 심장을 도와주고, 심장은 이 비장을 도와주고, 비장은 폐대장을 도와주고, 폐대장은 심장 방광을 도와주고, 심장 방광은 간을 도와주고, 이렇게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극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목극토가 되죠. 자, 목극토가 되는데, 극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누른다는 뜻도 되지만은, 하나를 견제한다는 이런 뜻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상생과 상극의 논리가 벗어나면 또 안 돼요.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심장에 우리 혈액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혈액이 골수에서 만들어져요. 예. 골수에서 만들어지는데, 혈액이 골수에서 만들어지면은 어디서 저장을 하는가 하면 간에서 저장을 해요. 간에서. 그러면은 간에서 있는 혈액이 심장으로 보내지면은 심장에서 심장에 이제 우리가 펌프질을 한다고 하죠. 이렇게 압축을 하죠. 그래서 전신으로 보내요. 그렇게 하면은 이 비위장이 따뜻해지죠. 예, 비위장이 따뜻해져요. 그리고 폐대장도 따뜻해지죠. 여기에서도 이 혈액을 만드는 제일 첫째 조건은 이 심장에서 폐로 수소를 보내고, 폐에서 기름 마신 수소와 산소를 결합해서 물을 만들고, 그 물이 골수로 들어가서 다시 혈액이 되고, 이런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 도와주는 것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살면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도와준다는 거, 우리가 자원봉사를 한다는 거, 이런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우리가 해나가고 있고. 근데 극이라는 개념, 이게 견제한다, 또 누른다, 이렇게 되는데, 이 극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지금 저기에 보면은 목이 어디를 극하고 있어요? 토를 극하고 있죠? 네. 분명히 토를 극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흙이라는 데에 나무가 가가지고 뿌리를 내렸어요. 그러면 흙 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기 영역에 다른 이 나무라는 물질이 와가지고 뿌리를 내리니까 자기 영역이 좁아질 수밖에 없죠. 그죠? 예. 근데 그것도 또 와가지고 영양분도 다 빨아먹고,
그러니까 좀 불편하겠죠. 근데 이 나무가 크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떨어지는 낙엽이 또 여기서 이 나무가 살다 죽는 것이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죠. 그러면 그걸 해도 괜찮겠죠, 그죠? 예. 뿌리를 내리고 살아도 괜찮겠죠. 우리가 공생이라는 말을 하죠. 서로 도와준다. 공생이라는 말을 하죠. 그렇듯이 서로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다시 토양을 비옥하게 해주는 거예요. 금에서 분명히 여기 보면은 목으로다가 극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금극목. 이 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쇠죠, 쇠. 쇠는 낫도 있고, 도끼도 있고, 뭐, 농기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분명히 톱으로다 나무를 자르면은 죽게 돼 있어요. 그렇죠? 톱으로 나무를 자르면 죽어요. 낫으로 쳐도 죽어요. 지금 저기 나무 저를 잘랐네요. 여기서. 잘랐죠, 이렇게. 예. 무엇으로 잘랐어요? 쇠로 잘랐다는 얘기죠. 나무를. 근데 나무 자체에서는 지금 당장은 잘렸지만 이 나무가 동양목으로 크기 위해서는 동양목이라는 것은 뭐예요? 큰 나무죠. 우리 개들보를 만들 수 있는 큰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는 쇠로다가 가지를 계속 쳐줘야 돼요. 가지를 안 치고 그냥 놔둬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나무는 무성할 뿐이지 동양목이 되들 않아요. 그래서 극이라는 개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면은 토에서 술을 극어했죠. 그렇죠? 물은 자유로워야 돼요. 물은 항상 보면은 물은 가다가 막히면은 돌아가요. 절대 불평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웅덩이가 생기면은 거기에 다 채우고 넘어가요. 그렇게 불평을 하지 않는데 흙이 앞을 딱 갈아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불평은 안 하죠. 근데 요즘 우리가 흔히 가서 보면 저수지, 대청댐 이런 물들이 많이 있죠. 그거를 현대 공법으로 하면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막았지만 옛날 공법으로 하면 뭘로 막았어요? 흙으로 막아요. 흙으로 막아서 농사를 졌어요. 그러면 물이라는 것은 가두어 놨다가 활용하는 거죠. 네. 그러면 물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가두어 놨다면은 답답할 것 같죠. 근데 넘치면은 가두어 놓으면 넘어간다는 얘기죠. 물이 차면 넘어가요. 네. 이런 그 개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수극화. 그렇죠. 수극화. 분명히 불이 나면은 물로 끄게 돼 있어요. 근데 큰 불은요, 물로 끄면은 불이 더 커져요. 그 수방차를 보면은요, 큰 물 났을 때, 그러니까 물불이잖아요? 그럼 불이 더 커져요. 근데 유일하게 수극화에서로 이 수승화강이 우리 몸에 물과 불, 그러니까 사주에서 보면 조후를 제일 많이 쓰죠, 그죠? 예. 사주를 볼 때에도 일기를 제일 많이 봐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제일 많이 대두되는가 하면요. 자, 따뜻하냐, 차가우냐. 따뜻하냐, 차가우냐, 그거예요. 건조하고, 습하고, 이건 다음 문제고, 우리는 항상 일상생활에서도 지금은 좀 훈훈하죠, 이 안에. 지금 조금 덥네요. 근데 바깥에 나가면 춥단 말이에요. 근데 추우면은 사람은 따뜻하게 하려고 하고 또 더우면은 시원하게 하려고 하고 그것이
수화작용이라고 해요. 수화작용. 자연의 이치. 자연의 이치. 그래서 여기에서의 수극화라는 것은 그냥 얼른 불이 나면은 물로 끈다. 불이 나면 물로 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 수극화가 아주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심장은 차갑죠? 38도예요. 심장은 뜨겁다. 43도예요. 차갑고 뜨겁다. 네. 근데 여기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가야 돼요. 여기를 올라가가지고서로 이 43도가 되는 이 온도를 항상 유지시켜줘야 돼요. 만약에 찬물이 안 올라가면요, 이 온도가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 보면 열이 확 오르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 권사님 스트레스 받아보셨어? 그래요. 사람이 이상. 네. 스트레스 받았을 적에는요, 다른 거 없어요. 찬물을 한 그릇 먹든지, 예. 금방 어디 가서 소금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찬물을 한 그릇 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가라앉아요. 근데 또 심장이 차가운 것이 계속 차가우면 어떻게 돼요? 계속 차가우면은, 심장이 차가우면은 혈액 생산이 안 돼요. 순환이 안 되겠지. 혈액 생산이 안 돼요. 너무 심장이 차가우면은. 그러니까 심장에 있는 뜨거운 기운이 항상 내려와야 돼요. 항상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수승화강이 되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비율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개념을 갖다가 그냥 목극 토한다. 그러면 목이 토를 누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방금 얘기했듯이 뿌리를 내는 대신에 다시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게 나무다. 그러면 상대한테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죠. 그렇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가 뭐 미워하고 또 뭐 사랑하고 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미워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니까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안 그래요. 이런 공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오 교수님 계신데 내가 공자 얘기 좀 하겠습니다. 공자 아니니까 마음대로 하시는데. 공자님이 제자를 데리고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공자님한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공자가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 당시에 공자도 뭐인가 잘못한 일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막 공자한테 욕을 하는데 흔히 우리 하는 말로 막 육두문자가 나가는 거예요. 쌍시옷이 나가고 막 이렇게 욕을 했는데 공자님이 시 웃었어요. 시익하게 웃었어요. 그 제자가 보니까 아예 저렇게 욕을 하면은 왜 나한테 욕을 하느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한테 욕을 하느냐? 따져야 되는 건데 공자님은 그냥 시 웃고 갔다 이래요. 그 제자가 궁금해가지고 공자님한테 물었어요.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서도 왜 웃고 가십니까? 그러니까 공자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만약에 권사님이
나한테 오늘 1,000,000원을 줬어. 나한테 쓰라고 줬어. 예. 그런데 내가 그걸 안 받았어. 그럼 그 돈이 누구 거요? 제 거죠. 도로 권사님 거요, 그죠? 네. 예. 그랬는데 그 사람이 실컷 욕을 했어. 그런데 공자님이 그걸 안 받았어. 그럼 그 욕은 어디는 누구 거요? 보니까 본인 거죠. 그 사람 거요. 가치가 없었는데 걔가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예. 공자님이. 예. 그렇듯이 인과 관계도 똑같아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극이냐 생이냐. 극이냐 생이냐. 내가 안 받으면은 내가 그 사람 거고, 내가 받으면 내 거고. 맞죠? 네. 근데 나 누가 뭐 100만원이라도 줄 사람 있어요? 있으면 내가 지금 바꿨는데. 그러니까 어도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네. 계자시가 그랬을 때 거칠게라고 한 거지 그거다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극의 개념, 나중에 이 극의 개념과 상생의 개념이 어디에 적용되는가 하면은 치료하는 데 적용이 돼요. 약을 제조를 하고 치료하는데 이게 적용이 돼요. 위가 약해요, 위가. 그렇죠? 예. 위가 약하면은 우리는 무슨 맛을 먹어요? 단맛을 먹어야죠. 위가 약하면 단맛을 먹어야죠. 예. 인삼 같은 거. 또, 소고기, 고기는 소고기 같은 거. 이런 걸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위가 약하면은. 근데, 위가 약하다고 해가지고 꼭 이것만 먹이는 게 아니라, 쓴맛을 먹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쓴맛을 먹여가지고서로 생한 위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어요. 창출이라고 하세요. 말은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죠? 창출. 창출이 써요. 인삼도 사포닌이 들어서 써요. 근데 그 창출이 이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심장에 따뜻한 약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위장약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금산의 그 약초 시장에 가가지고 창출을 물어보면은 이거 안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다 위장약으로 쓰고 있어요. 네. 또 한 가지는 위가 약한데 매운맛을 먹여요. 위가 지금 병이 났는데 매운맛을 먹여요. 그냥 매운맛을 먹으면 위가 살아나죠. 폐가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나요. 대장이 살아나죠? 예. 대장이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금급 목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목의 기운을 약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약하게 만들어가지고서로 목국토를 약하게 하는 거죠. 요 과정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신맛을 먹으면은요, 이가 병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 감식초 먹을 때는 꼭 희석. 설탕을 타라고 그랬어요. 네. 감식초 먹을 때는 희석을 시켜도 꼭 설탕이나 꿀을 타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감식초가 시잖아요. 그 신맛을 계속 먹으면 간은 좋아지는데, 간이 좋아지는 대신에 그 다음에 위가 안 좋아지네. 그래서 매운맛을 먹이면은 간의 기능이 약해져요. 금극목을 하니까. 그럼 약해진 기운으로서는 그걸 못해요. 힘들죠. 이해가 안 가셔. 잘. 그러니까 위가 약한데 매운맛을 먹인다. 네. 그것이 합당하다는 말씀이세요? 자, 매운맛을 먹으면 어디가 강해져요? 장이 강해지죠. 네. 장이 강해지면은 금극목을 해버리죠. 네. 그러면은 간의 기운이 약해지죠. 네. 예.
약해지면은 목국 토하기가 힘들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나중에 처방전에 이게 나온다니까요. 예.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술을 한번 얘기해볼까요? 술.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예, 예. 위가 약해졌어도 매운맛을 먹어야 된다 그 말씀이세요? 어떻게 했나고? 위가 약해져 있어도 네. 매운맛을 먹어야 한다 그 그럼요. 말씀이세요? 그럼요. 위가 약해도 매운 것을 먹어야 한다. 그러면 많이 먹어야죠. 근데 이제 대부분 의사들은 이제 뭐 매운 거 자극성 있는 거 짠 거를 먹지 마라 이러잖아요. 위가 안 좋을 때. 그러니까 그 분들의 그 치료법하고 이제 우리 체질 분류학에서는 좀 다르네요. 다르죠. 예. 왜 그런가 하면은, 현대의학, 그러니까 병원에서 하는 얘기는, 그렇죠. 위는 소화기 계통이에요. 그렇죠? 자, 위를 단 거 못 먹게 하죠. 뭐 때문에? 단 걸 먹으면은 당뇨가 온다고 못 먹게 하죠. 근데 분명히 우리 한번 펴보세요. 제일 앞에 펴보시면은 위에는 분명히 단감자가 되어 있어요. 달게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네, 맞죠? 네. 네. 그러면 이것이 달게 먹으라고 한 것이 이것이 작년부터 시작됐다든가 아니면 지난해부터 10년 전부터 시작됐다든가 그러면은 우리가 의심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이미 몇 천년 전부터 우리 조상, 우리 대한민국 조상이 저기 연대표에 보면은 10,000년 전부터 우리 조상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때부터 이미 위가 약하면 단 걸 먹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현대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가 창시한 그 현대의학은 지금 200년 됐어요. 200년. 그러면은 어떤 게 맞겠어요? 단맛이. 예, 맞죠. 또 한 가지 우리가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 조상님들은 이미 10,000년 전부터 계속 내려오면서 약초나 음식이나 이런 거를 사람이 맛을 봤어요. 사람이 맛을 봐가지고서는 이건 독초다. 이것은 약초다. 이건 간에 좋은 거다. 심장에 좋은 거다. 이장에 좋은 거다. 이렇게 다 구분을 했어요. 그 동의보감 같은 경우에는 그 선조임금 때니까 지금부터 한 300년 전, 400년 전이잖아요. 300년 전. 예. 그때도 이미 산에 가서 약초를 캐가지고서로 다 그 맛을 보고 했어요. 예. 근데 지금 현대의학은 어디서 실험을 하는가 하면 쥐, 토끼, 그리고 그 남미 같은 데 살고 있는 모르모트라는 게 있어요. 예, 모르모트. 예, 토끼하고 쥐하고 중간쯤에 모르모트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데다가 실험을 해요. 사람한테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 현대의학과 우리가 다른 것이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순전히 뭘 해요? 약초. 그렇죠? 풀, 아니면은 고기, 또 곡식, 이런 거를 우리는 직접 먹고 직접 치료를 그쪽으로 해요. 근데 지금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그 약은 다 화공약품이라고 그랬죠? 예, 예, 맞아요. 제가 몇 번 얘기합니다만, 유한양행의 그 마크가 버드나무잖아요. 예. 그 당시에 유한양행이 창시됐을 그 당시에는 실제로 버드나무를 꺾고다가 아스피린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추출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지금 그거 해가지고 비용 나와요? 안 나와요. 지금 버들강아지 잡수시나요? 예, 물 끓여서 먹어요. 안 잡수시? 먹고 싶대? 잡수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잡수세요. 토복용은
토복용도 좋고. 근데 그 버들강아지에서 아스피린이 나온다는 것이 그 유한양행의 그 마크가 버들가지잖아요. 버들가지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전부 화공약품으로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람한테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쥐한테 실험을 하고 토끼한테 실험을 해가지고서로 이상이 없으면은 사람한테 실험을 하는데 그게 사람한테 실험이 되들 안 해요. 예. 그 대학생들이 이제 그게 그런데 버드나무가 그 아스피린 만들기 참 좋긴 좋아요. 우리가 군대 있을 때 교육할 때 어디 산에 같은 데 훈련 들어가다 감기 걸리면 버드나무를 씹어 먹어요. 예. 그런 거 났어요. 예. 그러니까 아스피린이라는 게 피를 맑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 피를 맑게 하느냐 묽게 하느냐 그 차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치료하는 방법이 우리가 생으로도 치료하고 직접적으로 치료를 하고 그렇죠. 자, 이거약하면 저기 당뇨 환자를 제가 꽃감으로 치료했어요. 꽃감 달지요. 근데 처음에는 전부 거부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병원에서는 단 걸 못 먹게 하는데 꽃감을 먹으라고 하니까 이게 전부 거부 반응이 나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꽃감을 한 1년 잡숴보세요. 당 수치 떨어져요. 절대 안 올라갑니다. 예. 그런데 보통 예비로는 이 당뇨에 감이 제일 안 좋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당 걸린 사람들 보면 사탕 안 먹으면 못 견뎌. 근데 저혈당 환자도 그렇고요. 당이라는 얘기가 또 나왔는데 그 당을 조절하는 게 인슐린이잖아요. 예. 이게 인슐린 호르몬이에요. 인슐린 호르몬. 이걸 어디서 만들어요? 자, 만드는 공장이 어디냐 이거죠. 만드는 공장이 여기에요. 비상. 여기 이 중에서도 비장에서 만들어요. 인슐린을 비장에서 만들어요. 그러면은 비장은 뭐를 먹어야 돼요? 단맛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공교롭게도 인슐린의 원료가 당분이에요. 당분이 없으면은 인슐린을 못 만들어요. 자, 그러면은 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감을 먹지 말라 했는데 감은 떴죠. 생으로 먹으면 뜯죠. 예. 근데 그것이 익거나 꽃감으로 만들면 달죠. 예. 예. 근데 이 원료가 당분인데 당분을 이 비장에 안 넣어주면은 인슐린 호르몬이 부족하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예. 그러면 혈당 조절이 안 되겠죠. 네. 그러면은 당 환자들 가만히 보세요. 당 환자 계속 당약을 먹다가 나중에 가서로 인슐린을 어떻게 하죠? 꽂아 주사. 외부에서 맞아요. 내 몸에 인슐린이 이제 아주 부족해졌어요. 그러면은 외부에서 인슐린을 맞아요. 그러면 이 공장은 어떻게 돼요? 문 닫아야 돼요. 문 닫아야지 생산을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그게 여기가 문을 닫아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목숨도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장부가 활동을 하고 우리 장부가 무엇을 만들든지 만들 수 있게끔 우리가 무엇을 해줘야 돼요? 거기에 맞는 음식을 먹어줘야 돼요. 네. 이게 자연치유예요. 근데 이제 자연치유하고 현대 그 의료하고 자꾸 비교가 많이 돼요.
그렇죠? 비교가 많이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아, 요즘 그냥 뭐 좀 아프면은 병원 가버려요. 주사 한 대 맞고 약 먹고 나면 또 괜찮아요. 예. 그 생활을 계속 한다는 얘기죠. 그 생활을. 그러다 보니까 연장이, 수명이 연장돼가지고서 뭐 노인 인구가 막 엄청 늘어나고. 근데 실질적으로 조선시대에도요, 평균 수명이 뭐 40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통계로는. 근데 조선시대에도요, 100세 이상 사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예. 그 사람들은 양생의 법칙이라고 해서 이 논리를 알기 때문에 절대 과식하지 않고, 과로하지 않고, 또 과욕하지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 소식을 하고 그러니까 이 논리에 따라서, 상생산동의 논리에 따라서 살면은 100살 이상 살아요. 예. 제가 오늘 문자를 보냈는데, 아니, 나는 딴 건 음식은 그냥 조금 소식, 과욕을 하는데, 술을 꼭 과욕을 해서. 술만 먹고 그냥 과욕이 되고. 아니, 여기 오면 하루에도 안 하잖아요. 왜 내가 이러고 나는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그게 이거 먹으려고 못 오는 거예요. 근데 술이 참 좋죠. 대인 관계 하는 데는 술같이 좋은 게 없어요.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도 옆에 앉아있다가 술 한잔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금방 친구가 돼요. 예. 그 술이라는 게 그렇게 좋은데, 이 술이라는 것을 좀 조심해야 돼요. 소주가 있고 막걸리가 있고 예. 제일 맥주 눈에 있고 귀에 제일 잘 들어오죠? 힘차게 되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죠. 술은 이렇게 예. 구분할 수가 있죠. 예. 이제 동동주. 회장님 빨리 동동주. 근데 제일 많이 먹는 게 뭐예요? 소주. 예. 화학. 소주를 제일 많이 먹어요. 근데 어저께 모임하느라고 둔산동에 갔더니만은요, 해야 한 사람에 한 사람당 3만 얼마씩 받더라. 그 자리값이지, 그거 뭐 어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회를 먹는 이런 자리에서도 요걸 찾는 사람이 있어도 막걸리를 찾아요. 그것만 먹는 사람이 있어. 예. 요거는 심장으로 가고, 요거는 간장으로 가고, 요거는 심장으로 가고, 양주는 상하고, 가는 경우가 달라요.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맛 때문에. 맛 때문에. 그렇게 다른 게 먹지 말고 양주 먹으라고 말해. 소주는 쓴맛이에요. 막걸리는 신맛이고, 맥주는 지린맛이에요. 지린맛이에요, 맥주. 그렇죠? 네. 마시니까 어디로 가요? 심장으로 가요. 그죠? 예. 그래서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소주를 자꾸 먹어요. 소주를 먹어요. 방금 얘기했지만은 그 고급 횟집에 가가지고서 막걸리를 찾는 사람들은 왜? 간 기능이 약하니까 본인이 이걸 찾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손님 하나라도 안 놓치려고 요즘 같은 불경기에 어디 가서 사다 주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안 판다고 했죠. 지금은 사다 준다니까요. 네. 맥주는 이게 값이 좀 비싸죠. 요즘은 이런 거에 비해서 좀 비싸죠, 맥주가. 예. 예. 근데 개모임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먹으면은 다 소주 먹는데 특별하게 요것만 찾는 사람이 있어. 예, 있어요. 왜 그래요? 심장방광이 약한 사람들. 요게 땡기는 거예요.
지린맛.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요, 이것이 전부 다 화학주라는 거예요. 막걸리는 아니잖아요. 막걸리도 화학약 좀 들어가죠. 막걸리도요, 요즘은 지금 저기 회장님 막걸리 한 병 사가지고 서로 이렇게 저기 저 냉장고나 어디다 한번 넣어놔 보세요. 이틀 안에 초가 되면은 그거는 진짜 막걸리고, 며칠 질서하는 거야. 뭐 다른 거 안 들어가는데. 막걸리를 냉장고에 넣었는데 며칠 있다 먹어도 똑같은 맛이 나와. 그럼 화학주. 어쩔 수가 없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 양조장이 얼른 얘기하면 동네마다 있어요. 그죠? 면소재지마다 있어요. 근데 어떤 집은 일주일 가야 나오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3일 만에 나오는 집이 있고. 그러면 3일 만에 나와야 돈을 벌지, 일주일 쉴때 나오면 돈 벌어요? 근데 지금도 전통 방식을 고집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있어요. 근데 극히 드물어. 극히 드물어. 특히 소주 같은 경우에는요, 전통 방식은 이미 사라졌어요. 전부 다 맛을 내야지, 빛깔 내야지, 우리 먹으면은 입맛에 맞아야지 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백색가루라고 하죠. 그것이 보통 12개, 13개씩 들어가요. 그래서 맛을 내고 빛깔을 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맥주도 그렇고, 보리 가지고서도 맥주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물론 보리가 들어가겠지만은 그것만 해가지고서도 맥주 만드는 거는 써서 못 먹어. 네. 이해가 가세요? 예. 그러면 저거는 술은 전혀 먹을 게 없네. 안 먹는 게 도와주는 거죠. 안 먹는 게. 근데 기왕이 잡수려면은 뭐를 잡숴야 돼요? 양주 먹으라는 게 양주. 양주. 비싸지. 한 잔을 잡숴도 양주를 잡숴, 차라리. 양주는 무얼로 만드는 거예요? 양주는 이제 쌀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거기서 왜 뭐라고 하지, 안동소주 내리듯이 숙성시키. 예, 증류수. 예, 국물로 이렇게 내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화공약품을 섞을 수가 없죠. 지금 연무대에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거기는 모르고, 법성포에서 우리가 내림 소주를 사다 먹었어요. 52도예요. 법주. 52도. 그러면은 한 말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택배로 와요. 여기까지. 그러면 중국 술에 빼갈. 고량주고 빼갈 같은 건 뭘 만드는 거예요? 다 곡주예요. 곡주요? 예. 불이 붙어요. 그럼 불 붙더라고요. 한산 소곡주는 어떻게? 한산 소곡주는 진짜는 곡주요. 그건 막걸리 담아서 이렇게 증류수도 아닌데 내려서 이렇게 체压 45도, 43도 이렇게 나와요. 예. 프로지야. 어이구, 술 얘기하니까 힘차시네. 술 먹는 사람이 술 참치는 거 진도 홍주. 근데 술은 될 수 있으면 안 잡수시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술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이 알코올이라는 성분이 우리 혈액 속에 들어가면은요, 혈관이 넓어져 버려요. 혈관이 넓어져요. 그렇게 혈액 흐름이 그냥 확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분이 얼마나 좋아. 예. 그러면서도 얼굴이 어디냐, 온몸이 다 혈액이 그냥 확확 돌으니까 헐개지죠. 그죠? 예. 예. 근데 술이 깨면 어떻게 돼요? 다시 혈관이 오그라들어요. 정상으로 돌아와요. 자, 이것이, 예. 이것이 반복됐다고 가상을 해보세요. 30년, 40년 반복됐다고 해보세요. 그럼 혈관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가늘어서. 나중에는 이게 굳어져 버려요. 혈관이. 자동차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알지만은 안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걸 모르는데 그 나지에다에서 그 뜨거운 물이 나오는 그 호수가 있어요. 남악 호수라는 호수가 있어요. 근데 그 처음 세차 나갔을 때는 그 호수가 말랑말랑해요. 근데 계속 뜨거운 물이 들어갔다가 씻고 뜨거운 물이 들어갔다 씻고 하니까 나중에는 그거 터져버려요. 갈라져버려요. 굳어가지고. 우리 혈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먹는 게 좋은 거예요. 약이다. 근데 양주가 네. 몇 년살? 그것이 두는 이유가 뭐지? 그것은 이제 17년, 21년살 뭐 이런 포도- 거 있잖아요. 양주도 얘기하잖아요. 아니야 양주도 그 양주도 글쎄 그게 있는데 그 유럽 사람들이 이제 그걸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하에다가 그 호크라고 하는 그 자작나무인가? 자작나무 뭐 참나무 아니면 자작나무로 이게 통을 만들어요. 호크 통을. 그 속에다가 넣어가지고 지하에다가 놔두는 거예요. 숙성되는 거예요. 숙성. 우리가 효소를 담아가지고 효소를 담으면은요 그 효소가 발효가 돼요. 그죠? 발효될 때 가만히 보세요. 병막을 이렇게 막았잖아요. 그럼 그 막은 사이에다가 바람 소리가 나요. 발효되는 가스가 나오기 위해서 바람 소리가 나요. 근데 그것이 6개월이면 6개월 또 1년이면 1년에서 발효가 딱 된 뒤에는 그 물만 따라가지고 숙성을 시켜야 돼요. 그늘 햇빛 안 보니까 숙성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효소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가 이제 효소가 되는 거요. 그러면 오래 숙성될수록이 좋은데 세계에서 제일 효소를 잘 만들고 많이 만드는 데가 일본이에요. 일본 만나 식품이에요. 만나 효소. 근데 거기에서는요 8년 된 효소 액기스가 있어요. 요만밖에 아니에요. 요만밖에 아니에요. 10만원. 우리나라 돈은 10만원 지금. 근데 먹으면 효과가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은요 진짜 정확하게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뭐 10년 20년 이렇게 숙성되는 효소를 아직 못 봤어요. 네. 우리 집이 양주가 엑스포 할 적에 사다 놓은 게 시방 200병 있거든. 몇 개요? 200병. 뭐 하실 거예요? 13년도 엑스포 할 적에 양주 사다 놓은 게 200병이 있다고. 예. 그러면 난 땐 복권 하나 탔네. 그렇죠. 그걸 어디다 놓으셨어요? 네? 양주 대전이. 아니 지하실에다 놓으셨어요? 아니, 그럼 어떤? 대청이 있어요, 대청. 예? 대청. 대청마루. 대청마루에다가 아유 지하에다가 놔두셔야지. 거기 뭐 햇빛도 안 들어오는데 뭐. 그래도 습도가 땅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습도가 항상 같은 습도가 유지가 돼요. 그 온도가. 근데 우리 이런 데다 놔두면요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춥고 그 온도 차이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하로 옮길 수 있으면 지하로 옮기시고 갈 데 없어. 우리 농장 있어요 지하. 아니 근데 전번 소주도 아니, 근데 한 20년 된 소주였잖아. 양주명이 뭐예요? 양주명 이름 모르니까 하도 많아서 그냥 200병을 다 어떻게 알아. 네, 다양하게. 그런데 저기 뭐요? 나풀려는 꼬냑 같은 것은 이거 100년이 묵어야 효소를 숙성시켜야 된다는데 그럼 어때요? 그 술이라고 뭐요? 효소로 봐요. 이미 숙성이 됐으면 양주로 봐야죠. 숙성이 됐으면은 100년이면은 그게 엄청난. 그게 가격이 그러면 그 양주로 봐야죠. 소주로 보면 안 돼요. 가격이 엄청난데 그러니까 그 보면은 회장님, 이렇게 보면은 200병 그런 게막 가격 많이 나가거든요. 큰 거에 그게 지금 그래서 어느 지방 자식들까지 이번에 어느 지방 자치단체에서 네. 어떡하다. 그 술 박물관을 만든다고 2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누가 구경 온 사람이 없어. 그래갖고 완전히 20억을 버리고. 어떡하다가
상생상극이 소주로 갔어, 소주로. 강 선생님 소주 이렇게 재밌긴 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알아두면 배울 좋아요. 거지 뭐. 또 한 가지 뭐가 있는가 하면 소주를 계속 먹으면은 자, 소주가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심장. 소주는 심장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화급 금을하죠. 그렇죠? 소주를 계속 먹으면 장이 약해져요. 장이 약해져요. 당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 절제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소주 많이 먹어. 이렇게 소주 많이 먹으면 화장실 자주 가게 되어요. 장이 나쁠 수가 있어. 그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회장님도 많이 드셨죠? 젊을 때? 그래도 오늘날까지 나는 장 나빠갖고 나는 금수 건강해 보이시죠? 지금은 안 드시죠? 금양이시죠? 금수형이라고 그러시죠? 오늘 저녁에도 당장에 그냥 그 우럭 이만한 걸 해서 갖다 놨는데 그거 먹으러 가는데 맞아요. 아니, 것도 아니에요. 아니 회장님도 술 자, 이제, 말씀하시고. 예, 한 가지 광고를 해드릴게요. 네, 이제 하시고 그- 취했다는 거 드시고. 내년에 이제 우리가 12기가 시작되죠? 12기. 네. 근데 원래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음양오행이란 말이에요, 기초가. 그렇죠? 음양오행을 정확하게 알면은 상생상극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상생상극이 나오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처방전도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음양오행을 배울 때 우리가 뭐를 배운다고 그랬어요? 체질을 배우죠. 체질, 그렇죠? 얼굴을 보고서. 그러면은 이 사람이 무슨 형이다 했을 때 그 형만 보지 말고 이런 형은 지금 어느 장부가 약하다. 그러면은 이 장부에는 어떤 약을 써야 되겠다. 아니면은 어떤 식품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렇죠? 한 사람을 딱 봤을 적에 무슨 체질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장이 약하니까 매운맛을 먹여야 되겠다. 이렇게. 위가 약하니까 단 걸 먹여야 되겠다. 이것이 다 연결이 돼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오행생식 요법이라는 것을 지금 배운 지가 한 8년 정도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강의를 계속 했는데, 오행생식원이라고 하는 그 오행생식 그 식품이 있어요. 그 식품을 판매하는 데가 오행생식원이에요. 네. 그거를 본사에서 자꾸 나보고 그걸 하라고, 생식원을 하나 오픈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내 처지가 그걸 할 만한 저희가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새벽부터 나가서 장사하면서 농장 가서 일해야 되고 그러는데, 별도로 예를 들어서 생식원 그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해놓으면은, 그러면 여기 왔다 여기 왔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요번에 이제 그 본사에서 어떤 연락이 왔는가 하면, 강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겠다. 그랬는데 어떤 특혜인가 하면 인터넷 판매를 한다 이거죠. 인터넷 판매를 하게 해준다. 그러면 내가 사무실이 없어도 이거 하나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사무실이 없어도 이거 하나만 가지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부과원장님이 생식을 뭐를 먹고 싶다 했을 때 내가 처방해가지고 서로 본사에다 연락하면 택배로 와버리거든. 네. 그런 제도가 내년부터 이제 실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강의하는 사람만 하느냐 그랬더니만은 오행생식 요법을 배운 사람은 누구나 다 된다는 거예요. 수료한 사람. 네, 수료한 사람은 누구나 다 된다. 근데 그것이요, 우리
막내 아들이 한동대학교 나왔어요. 포항 한동대학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뭐를 했는가 뭐 인터넷으로다가 그거 뭐라고 하는데 그 판매를 했어요. 그 1인, 요즘 1인 방송이 있어요. 예, 그것도. 1인 방송. 예, 예. 그거 말고 홈쇼핑. 예. 인터넷 판매가 예. 인가를 내야 해요. 그래갖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해요. 내야 되고. 김수명이가 대상 받았잖아요. 해도 김수명이 대상. 사무실 필요 없잖아요. 예. 그래 우리 아들이 그걸 했는데 그걸 하면서도 장사를 많이 하고 많이 팔으니까 그 사장이 그 중국에 본사가 있는데 사장이 스카웃을 한 거예요. 나하고 동업을 하자. 예. 그래가지고 서로 우리 아들이 지분이 51%, 사장이 49% 지분을 가지고 지금 화성서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저 경기도 하죠. 경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생식- 본사는 중국에, 거기는 이제 회사가 된 거는 거. 아, 아니 이게 생식 같고? 아니 생식이 아니고 우리 막내가 한 것은 그 가구, 아, 가구. 책상, 네. 뭐 책장 이런 가구, 음. 그 옷장은 아니고 이런 가구를 이제 했는데 지금은 그 지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지금 화성사 하거든요. 괜찮다. 예. 그러니까 되게 큰. 그 인터넷 판매한다고 해가지고 서로 그 우습게 볼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어이구, 네. 아니에요. 가구는 화성 요즘 인터넷으로 가구들이 네. 엄청나게 나가요. 예. 그래서 본사에서 이제 그런 연락이 와서 제가 이제 신청을 한번 해볼까 하고 서로 또 우리 아들하고 상의를 했더니 하지만 이제 그 나이 먹어가지고 서로 그 뭐 하느냐고 차라리 용돈을 올려드리겠다. 네. 이쁘네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아무나 할 수가 있고 어디서나 할 수가 있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 다 되니까. 그러면 내 식구들만 먹는다고 가상을 하더라도 뭐 한 달에 많이 팔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예. 그 현재까지는 생식원을 오픈을 해야 되는데 내년부터 이제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관심들 갖고 열심히들 하세요. 하시다 보면은 삼녀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삼녀. 세 가지 여유로움. 하루는 저녁이 편해야 되고 1년은 겨울이 편해야 되고 평생에는 노년이 편해야 돼. 예. 노년에 오고 갈 때도 아까 여기 왔는데 뭐 문자가 왔는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나 3만 원만 줘라 그러니까 없어요 하고 나갔다는 거야. 그 3만 원이 어디에 필요한가 하면 노인정에서 맨날 얻어만 먹으니까 그 할아버지가 나도 한번 뭐 술이라도 한잔 살라고 아들한테 3만 원을 달라고 했는데 아들이 안 주고 나간 거야. 이게 노년에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여튼 관심 갖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에 뵙겠습니다.